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 살고 있는 41살 여자입니다. 제가 이곳에 사연을 올리게 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막상 저에게도 안 좋은 상황이 닥치게 되니 어디에 하소연할 곳도 없고 그렇다고 지인들에게 얘기하자니 그동안 멍청하게 살아왔다는 거 광고하는 꼴 같아 익명의 힘을 빌려 이곳에 도움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30살에 결혼을 했으니 남편 얼굴 보며 지지고 볶으며 살아왔던 세월이 10년이 지나 버렸네요. 최근에 겪은 일을 생각하면 정말 최악의 삶이었었고 제가 선택한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그 사람을 무너뜨려야만 했어요. 남편과 결혼 1년 만에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집안의 경사가 되어버렸죠. 언제나 제 곁을 지켜주겠다던 남편을 믿고 함께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의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남편의 뒤에서 온갖 수발은 다 들며 최선을 다해 내조했었죠. 그리고 남편의 꿈인 의사가 된 이후 동네에 개인 병원을 차렸고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시댁 집안과 저희 집안의 재산 상태는 비슷했어요. 시부모님께서도 남편이 의사가 되기까지 많은 것들을 지원하고 계셨죠. 없는 형편에서 한 사람을 의사로 만드는 건 정말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래도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뒤따라줘서 앞으로 남은 인생 저희 가족 모두 행복한 시간만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예미야, 너 이리 좀 와봐라. 지금 여기에서 뭐 하는 거야? 내가 병원에 이런 식으로 오지 말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었는데 옷차림이 이게 뭐니? 의사 남편을 뒀으면 품격 있게 행동해야 된다고 내가 몇 번이나 말을 했었는데 구걸하는 사람처럼 여기저기 해진 옷을 입고 병원에 나타나면 어쩌자는 거야? 아들이랑 점심 먹으러 들리면서 발견해서 다행이지. 만약 이 꼴을 간호원들이 보기라도 하면 자기 마누라 옷 한 벌 안 사주는 악덕 평원장으로 볼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생각이 없어?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어머님, 제가 갑자기 급하게 온 이유는 재민 아빠가 집에다 서류 하나를 놓고 왔다고 해서 최대한 빨리 와야 할 것 같아 준비도 못하고 온 거예요. 저도 화장하고 이쁘게 치장한 다음 오고 싶었는데 제가 노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아이 보며 육아하는 상황이라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웬만해선 그냥 병원에 안 오는 게 좋을 것 같아 발도 들이지 않아요. 그 서류 이리 내놔라. 그래도 세수는 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거지도 아니고 동네 사람 보는데 창피해서 네가 내 며느리라고 어디에서 말도 못하겠다. 내 아들 좋다고 하도 따라다녀서 어쩔 수 없이 받아주긴 했었지만 너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애가 어쩜 이렇게 품격이 없는 건지. 돈 벌면 뭐해? 꾸밀 줄 몰라서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데. 어머님, 정말 서운해요. 저는 뭐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사나요? 하루 종일 집안일 하면서 재민이 봐야 하고 그러다 보면 그의 퇴근 시간 맞춰서 저녁도 준비해야 돼서 집 밖을 거의 나갈 수가 없어요. 저도 여자인데 이렇게 살고 싶겠어요? 그리고 재민 아빠가 저를 쫓아다닌 거지 제가 먼저 접근한 거 아니에요. 그동안 저도 그의 의사 만들려고 시간과 돈 아껴가면서 똑같이 고생하고 세월 보냈어요. 그러니 너무 안 좋은 쪽으로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제 상황을 한번 살펴주세요. 시모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며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제가 가르치려 든다고 화를 내시더니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가로채듯 뺏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저를 상당히 불쾌하다는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 사이 식사를 끝낸 간호사분들이 병원 쪽으로 걸어오자 시모는 저를 보여주는 게 창피했는지 급하게 비상계단 쪽으로 밀어 넣으셨고 문을 닫으시면서 계단으로 내려가라며 한심하다는 시선으로 바라보셨어요. 살면서 이런 대접을 받아본 것도 처음이었지만 남편이 의사가 되기 전에 시모가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던 따뜻한 모습들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저 저는 시댁 집안의 암적인 존재처럼 짐스러워 하시기 시작하셨죠. 시모에게 제일 많이 느끼고 있었던 건 단물 다 빠졌으니 이제 내치고 싶어 하신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도 저는 남편이 잘 될 수 있게 뒤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고 시간을 쏟았기 때문에 시모가 저를 함부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언제나 저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었고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렇기에 힘든 부분들이 있어도 참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시모가 저에게 상처를 줬던 말들은 한 귀로 흘려버린 채 1층으로 내려왔는데 남편과 딱 마주치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 옆에 찰싹 붙어있는 한 여자가 똑같은 아이스 커피를 들고 저에게 경계하는 눈빛을 보내길래 남편에게 처음 보는 사람인데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이번에 같이 일하게 될 상담 실장님이셔. 여긴 어쩐 일이야? 서류 준다고 했었지. 병원에 놓고 나오는 거야? 어머님이 지금 병원에 계셔. 그래서 전해드리고 들어가는 길이야. 오늘은 일찍 들어오는 거야? 저녁은 어떻게 하게? 어머니가 병원에 계신다고? 그럼 이따가 나올래? 같이 저녁이라도 먹게. 당신 재민이 보느라고 힘들었을 거 아니야. 나는 좀 피곤해서 그냥 집에서 쉬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럼 어머님이랑 저녁 먹고 들어와. 그럼 이따가 봐. 남편은 저를 안아주면서 고생한다고 미안해 했어요. 언제 어디서나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저에게 많은 사랑을 주려 하는 남편의 모습은 심적으로 안정감을 주었어요. 시모에게 받은 상처도 금방 잊을 수 있을 만큼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옆에 있던 새로 들어온 상담 실장이란 여자가 신경이 안 쓰이는 건 아니었어요. 저보다 많이 젊어 보였고 남자가 좋아할 만한 옷과 애교도 많아 보여 분명 끼가 많아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신경 쓰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남편에겐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아들 재민이가 있었고 조강지처인 제가 옆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니까요. 저희 집에서 재민이를 돌봐주고 계신 친정엄마가 걱정이 돼서 급하게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데 옆집에 살고 계신 아줌마가 주위를 살피더니 저를 불렀습니다. 주변을 상당히 경계하면서 저에게 빨리 오라고 손으로 재촉하시길래 무슨 할 말이 있으신 것 같아 옆집 아줌마한테 다가갔어요. 그런데 핸드폰을 켜더니 사진 한 장을 보여줬고 그 장면을 확인한 순간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를 뻔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아줌마는 복도에서 대화하는 게 꺼려졌는지 저를 아줌마 집에 데리고 들어왔어요. 일단 찬물부터 마시고 진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지금까지 쭉 지켜봐왔었는데 재민 엄마가 너무 착하고 순진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 어떤 상황인지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참다 결국 부른 거야. 나도 남의 집 가정사에 참견하는 거 좋아하지 않지만 그동안 우리 집에 나눠준 반찬이며 가끔 부업 일손 부족할 때 도와줬던 게 고마워서 알려주는 거야.
그런데 전혀 이런 사실을 몰랐어? 표정 보니까 아예 모르고 있었나 보네. 그렇게 둔해서 앞으로 이 험난한 세상 어찌 살아가려 그래? 아직 나이도 젊은데 하루빨리 새 출발하는 게 좋지 않겠어? 재민 엄마만 모르지. 동네 사람들은 벌써 소문이 자자하다고. 만약 재민이 때문에 마음이 걸린다면 초장에 확실하게 잡아.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 또 생긴다고. 충격적인 사진 한 장에 믿을 수 없어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한 번도 의심해본 적 없던 남편이었는데 안과 밖이 다른 이중적인 모습에 너무 소름이 돋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바람은 처음이 어려운 거지 한번 시작하게 되면 평생 고칠 수 없는 게 바람이라고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미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이 자자할 정도면 대놓고 돌아다녔다는 건데 떳떳하지 못한 행동이 뭔 자랑이라고 집안 망신을 시키는지 너무 한심했어요. 그러다 저희 부모님의 눈에 띄기라도 하면 집안이 난리 난다는 걸 뻔히 알 텐데 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남편과 손을 잡고 있던 의문의 여자와 사랑스러운 눈빛을 서로 주고받는 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그 여자에게 보내는 시선은 저와 달랐어요. 의무적인 느낌과 진실된 사랑은 사진 한 장으로도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정신을 차리려 했지만 쉽지 않았고 힘겨운 발걸음으로 집에 도착하니 엄마는 재민이를 돌봐주시느라 녹초가 되어 있는 상태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순간적으로 울컥했고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말았네요. 엄마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저를 보곤 놀라셨는지 급하게 다가와 무슨 일이냐며 일으켜 주셨지만 차마 엄마한테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을 순 없었어요. 일단 제가 모든 걸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아봐야만 했기 때문에 대충 핑계를 둘러댄 뒤 엄마를 배웅해 드렸네요.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저는 남편의 모든 걸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하게 전부 다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못 보던 셔츠 같은데 새로 산 거야? 아침에 출근할 땐 흰색 셔츠였는데 지금은 하늘색을 입고 있네. 당신 셔츠색 들어간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스타일이 바뀐 거야? 셔츠 살 시간도 없었을 텐데 나한테 미리 얘기하지 그랬어. 아, 이거 선물 받은 거야. 맨날 똑같은 옷만 입는다고 직원이 분위기 좀 바꿔보라고 그래서. 어때? 괜찮은 거 같아? 맨날 흰색 셔츠만 입다가 하늘색은 처음 입어봤는데 나쁘진 않은 거 같지? 이런 거 종종 사서 입어도 괜찮겠어. 당신 많이 바뀌었네. 예전에는 절대 색 들어간 셔츠 입지 않겠다며 나한테 화를 낸 적도 있었는데 직원이 선물해준 건 잘도 받아 입었네. 다음부턴 내 말도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나는 당신 아내잖아. 그럼 내가 사준 셔츠 줘. 세탁하게. 그거 버렸는데? 때도 좀 낀 것 같고 너무 오래된 구식 스타일이라 앞으로 입지도 않을 것 같아 그냥 버렸어. 그 셔츠를 버렸다고? 당신 미쳤어? 그게 어떤 셔츠인데 벌써 까먹은 거야? 당장 가서 가지고 와. 내가 당신 의사된 기념으로 처음 선물해준 셔츠였잖아.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평생 의사가 된 날을 기억하고 싶을 때 꺼내 입겠다며. 그런데 이제는 그 셔츠를 가차없이 버려? 그 직원이 선물해준 셔츠가 그렇게 좋았니?
나와 나누었던 대화들은 전부 잊어버린 거야? 셔츠 한 장 가지고 정말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건 그때의 감정이었지. 지금은 다르잖아. 뭘 그걸 가지고 그래. 사람은 환경에 맞게 변화되는 거야. 지금 현재에 잘하면 되는 거지. 과거의 기억은 묻어두고 내 앞에 있는 당신에게 잘하면 되잖아. 이게 나한테 잘하는 거라 생각하는 거야? 요즘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어? 의사 되니까 우리가 나누었던 대화나 추억들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살면서 남편에게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운 사진을 봤을 때도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에게 소리친 적 없었는데 그날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준 날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양가 집안 찢어지게 가난했었고 저는 남편과 만나면서부터 제 삶은 아예 없었어요. 오로지 뒷바라지하며 힘들게 번 돈을 남편에게 투자를 했었죠. 그리고 의사가 되었을 때 정말 며칠을 고민해서 제일 어울릴 것 같은 셔츠를 선물해 준 거였는데 아까워서 잘 입지도 않아 거의 새거나 다름없었던 셔츠를 직원이 준 선물 하나에 가차없이 쓰레기통에 던져 버렸다는 걸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렇게 했던 행동은 저를 사랑하는 감정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였으니까요. 제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분명 셔츠는 집에 가져왔었겠죠. 결국 제가 이성을 잃어 남편에게 소리치며 화를 내자 제 목소리가 듣기 싫었는지 집에서 뛰쳐나갔습니다. 엄마 아빠가 왜 싸우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멀뚱히 쳐다보고 있는 아들을 보고 있으니 눈물은 멈출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던 이혼 생각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옆집 아줌마가 건네준 사진 한 장으로 남편의 뒷조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모가 갑자기 저희 집을 불시에 찾아오셔서 난리를 치셨어요. 네가 감히 내 아들을 집 밖으로 내쳤다며? 그딴 낡아 빠진 천조가리가 뭔 대수라고? 힘들게 일해야 하는 동원이를 밖으로 내쫓아? 이 집이 네 거야? 어디서 하늘 같은 남편을 무서운 줄 모르고 기어올라 청상을 차지하려 해? 오냐오냐 해주니까 우리 집안을 잡아먹으려 드네. 적당히 까부는 건 애교로 받아줄 수 있지만 도가 지나치면 지금이라도 당장 내칠 수 있다고. 어머님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저를 내친다고요? 큰 소리 칠 사람은 어머님이 아닌 저예요. 가만히 있으니까 너무 물러보시는 것 같은데 어머님은 그이가 지금 뭐라고 다니는지 알고는 계신 거예요? 적당히는 제가 아닌 그이한테 해당이 되는 거고요. 도를 넘는 행동도 그 사람이 하고 있다고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선을 넘거나 못한 적도 없어요.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는데 제가 왜 이런 식의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이걸 보시고도 저한테 큰 소리 칠 수 있으세요? 보시니까 어떠세요? 이제야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감이 좀 잡히세요? 그이가 가정을 깨트리려 다른 여자와 동네에서 대놓고 놀아나고 있다고요. 저한테 증거가 이거 하나뿐이라고 생각하시진 않으시겠죠? 시모도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는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이 되었습니다. 분명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았어요. 저를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지 머리 굴리시는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릴 정도로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셨네요. 동네 병원이라 안 좋은 소문이 계속해서 돈다면 분명 사람들도 찾지 않을 테고, 그렇게 된다면 의사 생활하는데도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하셨는지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허겁지겁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남편은 다짜고짜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모든 사실을 인정했어요. 한순간의 잘못된 행동이었기 때문에 기회를 달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간의 실수였어. 제발 믿어줘.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딱 한 번의 실수는 눈 감아줄 수 있는 거잖아. 동원이 너 미쳤어? 내가 절대 책 잡히는 일은 하지 말라고 했지? 힘들게 의사 면허 따서 그걸 이런 식으로 이용해 먹어? 우리 집안의 먹칠한 행동은 하지 말라고 분명 말했었는데 어쩜 너희 아빠랑 하는 짓이 똑같이 한평생 여자 때문에 나를 그렇게 못살게 굴고 세상을 떠나더구먼. 이제는 너까지 엄마를 속썩이는 거야? 당장 이 사진 속에 있는 여자 잡아오거라. 아주 잠깐 서로에게 흔들리긴 했지만 그렇다고 깊은 관계까지 들어가진 않았어요. 여보, 나 믿어줄 수 있지? 재민이 걸고 지금 내가 하는 말 전부 사실이야. 그냥 서로 몇 번 데이트한 것 말고는 없다고. 이 말이 거짓이면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할게. 그러니까 딱 한 번만 용서해줘.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 당신은 날 믿어줘야지. 그래? 지금 당신이 한 말이 전부 거짓이면 시키는 거 뭐든지 다 할 거라고? 그럼 지금 당장 내 앞에서 영상 찍어. 나도 증거 하나는 남겨둬야 하지 않겠어? 믿어줄 테니까 방금 했던 말 똑같이 다시 해봐. 그럼 내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을게. 남편은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곧바로 핸드폰으로 남편의 말하는 내용을 전부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눈물까지 흘린 남편의 등을 사정없이 내려친 시모는 제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 없으셨는지 급하게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혼을 하게 된다면 금전적인 손해도 상당하겠지만 의사 이미지가 추락하는 걸 시모는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남편과는 각방을 사용했고 재민이와도 거리를 두게 만들었습니다. 본인이 잘못한 걸 인정하는지 쥐죽은 듯 한동안 조용했어요. 매일 칼같이 퇴근했고 개인적인 시간 또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남편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았고 그렇게 서로의 감정이 예민해진 상황에서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데 누군가 갑자기 초인종을 쉬지 않고 누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밖의 상황을 살펴보니 옆집 아줌마가 저를 다급하게 부르며 빨리 나오라고 재촉하셨습니다. 뭔 일인가 싶어 현관문을 열자마자 옆집 아줌마에게서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고 서둘러 남편의 병원으로 향했어요. 갑자기 찾아온 저를 보고 많이 놀란 간호사분들이 당황하고 있었는데 예전에 남편 옆에 아이스 커피를 들고 있던 상담실장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건물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남편을 찾기 시작했고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여자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를 쫓아가니 비상계단에서 남편과 실장이 단둘이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최대한 몸을 낮춰 둘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고 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남편은 그 실장에게
제 험담을 하고 있었고 그걸 듣고 있던 여자는 배꼽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정말 한심한 여자야. 내가 지금 참고 있는 건 내 아들 때문에 그런 거지. 자식만 없었어도 바로 이혼했어. 의사가 된 게 전부 자기가 노력해서 된 줄 착각하고 있다니까. 내가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데 혼자서 다른 세상 살고 있는 것 보면 정말 한심하고 답답하다. 최 실장도 그때 봤지? 그게 사람이냐? 내가 의사인데 옷꼬락서니 봤지? 아무리 내가 서류가 급하다고 해도 기본적인 건 해야 될 거 아냐? 전혀 심장에 두근거림도 없고 여자로 느껴지지가 않아. 그냥 때 되면 밥 차려주는 가정부 같은 느낌인 거지. 그러니 내가 한눈 안 팔게 생겼어. 충족을 못 시켜주고 있잖아.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문외아라. 대화도 안 통해. 내 삶의 활력소는 유라 너뿐이다. 내가 너 말고 누구를 만나겠어? 조금만 기다려. 상황 정리되면 유라 너는 의사 남편이 생기는 거라고. 근데 정말 원장님 마누라 같은 여자가 봐도 질리게 생겼더라고요. 그게 여자예요? 머리만 기른 남자지. 여자는 나처럼 여우 같은 맛이 있어야 남자를 휘어잡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도 전부 자기 탓인 걸 모르나 봐요. 난 여자한테 한눈 파는 건 전부 이유가 있다니까. 그럼 나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데요? 최대한 빨리 정리해줬으면 좋겠어. 둘의 대화를 들으며 모든 걸 촬영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이런 삶을 살려고 남편에게 인생을 바친 게 아닌데 제가 안 보인다고 이런 곳에서 질 떨어지는 대화를 하고 있는 두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남편에게 아주 손톱만큼 남아있던 정도 전부 지워버릴 수 있었어요. 옆집 아줌마 아니었음 이런 것도 모른 채 멍청한 삶을 보내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과 정리가 될 때까지 재민이를 친정 부모님께 맡겼어요. 안 좋은 모습까지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왔다 갔다는 걸 간호사분들에게 들었는지 늦은 저녁 시간이 돼도 집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더 이상 신경 쓸 필요도 없어 제 할 일을 하면서 남편을 무너뜨릴 준비를 묵묵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새벽 시간이 되자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소파에 앉아있는 저를 보곤 화들짝 놀라며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아직 안 잤어? 오늘 직원들 회식이라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보내줘야 할 것 같아 좀 늦었어. 미리 연락 못해서 미안해. 그래? 좀 늦었네. 사정이 있었겠지. 피곤할 텐데 씻고 들어가서 자. 그런데 지금 들고 있는 그건 뭐야? 아, 이거? 내일 직원 한 명이 생일이거든. 그래서 열심히 일하라고 서프라이즈 선물 하나 준비했지. 서프라이즈 선물로 샤넬백을 선물해 주나 봐. 당신 병원에 다니는 직원들은 좋겠어. 그런 선물도 받고. 내가 이럴 줄 알고 당신 것도 하나 준비했지. 질투할 줄 알았다니까. 이래서 여자들은 달래줘야 돼. 이것도 정말 고민 많이 해서 결정한 거야. 당신은 거의 집에만 있잖아. 나갈 일도 없는데 비싼 거 사봤자 쓰지도 않을 것 같아서 실용적인 걸로 구매했다고. 이것도 명품인 거 알지? 이참에 머리 좀 정리될 수 있고 좋잖아. 애 돌보는데 지저분하고 답답하잖아. 그래서 머리핀이 당신에게 제일 적합할 것 같아 주는 거야. 내가 이렇게 센스가 좋다니까.
어때?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나는 집에만 있고 살림만 하니까 그런 명품 가방은 필요 없다는 거야? 그리고 이거 뭐야? 신경 써서 고른 거라더니 사은품이라고 택에 적혀 있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당신 수발만 들었는데 고작 사은품 머리핀 하나 받을 수 있는 거구나. 남편은 당황했는지 급하게 화장실에 들어가 상황을 모면했어요. 예전에 했던 말이 기억나더라고요. 남편이 의사가 되면 제가 가지고 싶은 모든 건 다 사주겠다고 했던 그때 입이 닳도록 했던 말은 전부 거짓이었고 고작 사은품 머리핀 하나 받으려고 이 고생을 했나 후회가 밀려왔어요. 그동안 함께했던 세월의 시간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분명 남편이 들고 왔던 샤넬백은 그 실장에게 줄 게 뻔했지만 저는 화장실에서 나온 남편에게 자존심 다 버리고 샤넬백을 줄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처음엔 당황한 듯 보였지만 그 정도의 명품백 쉽게 살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은 있으니 기분이라며 선뜻 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제가 샤넬백을 받고 싶은 이유는 다른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던 실장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그날 남편과의 인연을 끝내기 위해 많은 것들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실장에게 아침 일찍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르는 전화를 받아서 경계하는 목소리로 누구냐고 물어보길래 남편의 본처라고 밝혔어요. 순간 당황했는지 끊어버렸지만 다시 전화를 걸으니 본인도 할 말이 있는지 용기 내서 받더라고요. 그래서 대화 좀 하고 싶다며 잠깐 만날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본인도 제가 빨리 정리하길 원했는지 흔쾌히 수락했고 그렇게 저희는 카페에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그이랑 요즘 재미가 좋은가 봐요. 얼굴빛이 상당히 좋은데요. 그리고 지금 걸치고 있는 것들 전부 명품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전부 치장이 좋나 봐. 좋으시겠어요. 의사 남편 만들게 되셔서. 저는 그만 놓아주려고요. 잘 생각하셨어요. 떠난 마음 붙잡아봤자 서로 피곤하잖아요. 하루빨리 갈라서야 헛된 인생 소비 안 하시죠. 질질 끌어봤자 피밖에 더 봐요? 인생 복잡하게 살 필요 없어요.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 받아들이면서 사는 거죠. 같은 여자가 봐도 원장님이 왜 이탈하셨는지 알겠어요. 몸에서 느껴지는 매력이 하나도 없어요. 남자를 끌어당기는 매력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축 처진 살덩이에 헝클어진 머리하며 얼굴은 탄력 없는 주름으로 가득하니 제가 남자라도 치가 떨려 도망치겠네요. 잘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언제 이혼하시게요? 저희도 하루빨리 결혼 준비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제 뱃속에 원장님의 아이가 자리 잡고 있어요. 임신 7주라네요. 그래요. 축하드려요. 임신이라는 게 마냥 좋은 줄만 아시는데 출산하시고 한번 경험해보세요. 그리고 이거 받으세요. 오늘 생일이라면서요. 그이가 깜빡하고 집에 놓고 갔나 봐요. 전날에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이것저것 많이 넣은 것 같던데 죄송하지만 저도 너무 궁금해서 잠깐 봤거든요. 아마 제가 받았어도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됐을 것 같네요. 축하드려요. 남의 선물을 함부로 뜯어보고 그래요. 그래도 오늘은 좋은 소식을 들었으니 그냥 넘어갈게요. 서프라이즈라고 하니까 너무 궁금하네. 잠깐, 이게 뭐죠? 이것들이 왜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뭐 하자는 거야? 이게 뭐냐고? 왜 이렇게 흥분하고 그래? 보면 몰라? 그쪽도 똑같은 거 사용했을 거 아냐? 처음 보는 것도 아니면서 생각보다 반응이 심한데? 잘 봐봐. 글씨 못 읽어? 이름 적혀 있잖아. 축복이, 찰떡이, 꼬물이, 대박이, 행복이, 튼튼이. 전부 다 임신 테스트기인 거 보고도 몰라? 그러니까 이게 다 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데? 나랑 뭐 하자는 거야? 그쪽 아이 한 명밖에 없잖아. 어디서 나한테 장난을 쳐? 너는 태명이 뭐야? 너까지 합쳐서 7의 자식을 만들어버린 거야? 그놈도 정말 대단하지. 완전 고삐 풀린 망아지잖아? 의사 되더니 완전 쓰레기가 되어버렸네. 나는 본처인데 너는 7번째 첩밖에 안 되는 존재네. 가지고 놀기 위한 놀이개에 불과한 존재. 정말 한심하다. 의사라고 침 질질 흘리며 달려들더니 결국 너의 인생도 별것 없는 것 같다. 너 위에 있는 첩들이랑 싸워서 내 자리를 꼭 차지하길 바래. 그럼 나는 할 말 다 끝난 것 같으니까 앞으로의 인생 잘 만들어 보렴. 그 여자는 테이블에 놓인 임신 테스트기를 보고 비명을 질러댔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려던 저를 밀치고 어디론가 미친 듯이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안 봐도 비디오였죠. 남편의 병원에 찾아가 난리를 칠 게 뻔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 남편은 의사의 타이틀을 이용해 주변에 꼬이는 여자를 쳐내지 않고 전부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임신 테스트기가 점점 하나씩 쌓여가기 시작했죠.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터지게 된 거였어요. 상간녀들이 준 걸 남편이 기념으로 모아두었는지 이혼을 하기 위해 짐 정리를 하던 도중 테스트기를 발견하고 저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저도 처음에 앞집 아줌마가 보여주신 사진에서 실장과 다른 얼굴의 여자를 보고 상간녀가 여러 명인 걸 눈치챌 수 있었죠. 그렇게 저도 병원으로 걸음을 옮기면서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왜 전화했냐며 화를 내시길래 차분하게 어떤 상황인지 전부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도착을 하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고 급하게 택시를 타고 온 시모는 그 자리에서 목덜미를 잡고 쓰러지게 되었네요. 그리고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을 비집고 현장을 확인하니 정신 나간 여자가 이성을 잃었는지 메스를 가지고 한바탕 난리를 치면서 남편은 중상을 입게 되었어요. 그 여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배를 움켜쥐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뒤이어 구급차가 와서 모두를 응급실로 실어갔지만 남편이 저지른 모든 일들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이 소식을 듣게 된 다른 첩들이 줄지어 응급실로 들어왔고 서로 몸싸움을 벌이며 병원은 난장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남편과 저는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물들을 제시하면서 친자 포기각서까지 전부 받아내게 되었죠. 변호사를 통해 남편과의 위자료 청구 소송은 마무리되었지만 현재 7의 첩들에게 전부 상간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각자의 부모님들이 저에게 찾아와 용서를 빌고 있지만 본인들이 선택한 인생 제가 봐줄 이유가 전혀 없죠. 그리고 남편은 난동을 부린 여자 때문에 한쪽 눈이 실명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하는데 아마 의사 생활은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시모도 완전 정신이 나간 상태라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모든 걸 쏟아부어 행복하게 살기 위해 달려온 길은 저를 암흑의 길로 빠뜨렸던 길이었어요. 제가 받은 아픔 전부 돌려줘서 지금은 어느 정도 마음이 편한 것 같지만 제 아들 재민이만 보면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앞으로 재민이가 점점 커가면서 아빠를 찾을 텐데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제가 어떤 식으로 살아가면 좋을지 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민이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최대한 상처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고 있을게요. 언제나 가정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38살 남자입니다. 출근을 하려고 새벽에 눈을 떠보니 잘 자고 있는 아내와 아들을 보고 있으니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하며 깨지 않게 조심히 현관문을 나섰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시는 분들 중에도 집안의 가장으로서 하루를 밖에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먹고 살기 힘든 어려운 이 시대에 힘내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언젠가 분명히 꽃피는 날이 찾아올 거예요. 그러니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부끄러웠던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가진 직업으로 인해 고개를 들 수가 없었고 어떠한 위로도 저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동안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항상 자부심을 가지며 일을 해왔었는데 그동안의 세월 동안 쌓아온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었어요. 너무나 서러웠고 한동안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우울증까지 오게 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살아왔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회복된 상태예요. 그리고 제 옆에서 모든 걸 지켜본 아내도 많이 힘들었는지 하루에도 몇 번을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다시 일어나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 아내와 저는 결혼을 하려고 인사드리러 갔을 때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대놓고 이런 수모를 당한 적이 없었죠. 경아,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니?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집에 쳐들어오면 내가 봐줄 거라 생각한 거야? 저희가 왜 결혼하면 안 되는 건데요?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는 사람인데 뭐가 부족해서 인사 오겠다는 걸 거부하시는 거예요? 제 말은 아예 들어주려 하지 않아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찾아왔어요. 그래야 뭐라도 시도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일단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어딜 가긴 약속 있어서 나가려고 하는 거지. 내가 네 멋대로 하는 행동을 지켜봐야 하는 거야? 나는 싫다고 얘기했다. 어머님, 갑자기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꼭 한 번은 찾아뵙고 싶었는데요. 기회를 주지 않아서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네요. 정말 경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고요. 앞으로 평생 눈물 흘리지 않게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에게 딱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에게 피해준 적 단 한 번도 없었고요. 바르게 살아왔습니다. 누가 어머님이야? 나는 자네 같은 아들 둔 적 없는데? 그리고 지금 나한테 피해를 주고 있잖아. 싫다는데 왜 자꾸 우리 딸을 넘보려고 하는 거야? 그쪽보다 더 좋은 남자 수두룩하게 줄 서 있으니까 그만 돌아가고 다시는 얼굴 안 봤으면 좋겠네. 장모님은 아내와 제 말을 들어주려 하지 않았어요. 저를 처음부터 싫어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가진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싫다는 거였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기가 부끄럽다며 하찮은 직업으로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은 정말 괜찮은 직업이고 남들도 벌어들이는 수익을 듣게 되면 입이 벌어질 정도로 꽤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돈과 직업 둘 다 자신의 기준에 맞아야 했고 그 이유는 이미지였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직업을 가진 사익감을 얻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건어물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본 적은 없으셨어요. 저한테 생선 비린내가 난다며 불쾌하게 생각하셨고 그런 점들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았어요. 장모님이 생각하는 그런 기준의 직업은 아니었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인터넷 시장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서 남부럽지 않을 정도의 수익은 보장이 되었었어요. 결혼 생활하면 부족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못한 일들로 인해 어떻게 해야만 저희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갈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했었고 딱히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철판 깔고 시도 때도 없이 찾아가는 것 외에는 없었어요.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지 진심을 다해 보여드리면 언젠가는 마음을 열어주실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다해 노력하며 끈질긴 모습을 보이자 그런 모습에 두 손 두 발 들으셨어요. 너희가 그렇게 죽고 못 살 정도로 사랑하고 있다면 어디 한번 살아봐라. 그런데 여기에서 둘이 손잡고 나가는 순간 나는 너희 얼굴 다시는 안 볼 거고 인연 끊을 거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거라. 자네는 내가 사위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이 아니야. 사자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들었을 때 인상부터 찌그러지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네는 우리 집에 맞지가 않네.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첫인상이 제일 중요한 거고 우리 집안에 건어물이나 팔고 있는 사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용납을 하기가 어려우니 너희들끼리 지지고 볶고 잘 살아봐라. 그러니까 엄마는 정말 저와 인연을 끊어버릴 정도로 이 사람 싫다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단 한 번도 좋게 생각해 준 적이 없어요? 저는 엄마 딸이 맞기는 한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것보다 남들 시선이 더 중요해요? 사위가 건어물 파는 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그게 뭐 어때서요? 엄마는 건어물 안 먹어요? 술안주로도 자주 사드시면서 면전 앞에서 생선 비린내 난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남을 깎아내리는 엄마의 인성이 남들이 바라보는 이미지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엄마가 저희에게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았으니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2번 다시 얼굴 안 보고 살 테니까 엄마도 절대 전화하지 마세요. 장례식에 발도 들이지 않을 거예요. 결국 결혼을 하라는 허락은 받았지만 그 뒤에 엄청난 조건은 저희 마음에 상처를 남겼고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었기 때문에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게 좋은 방법이라는 건 아니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몸이 거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저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 아내를 친딸처럼 생각해주고 진심을 다해 좋은 말만 해주셨는데 너무 반대되는 장모님의 성격에 한동안 충격에 벗어나지 못했었어요. 아내는 자기 엄마와 인연을 끊었다며 무작정 결혼하자고 얘기했었지만 그런 식으로 잘라내어 버리면 분명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안 좋은 일들이 더욱더 많이 생길 것 같아 돌다리도 두들기며 걸어보자고 얘기한 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그래도 한평생 키워온 딸이 부모와 등을 지고 결혼을 진행한다면 아내도 그렇지만 처가에서도 좋은 기억은 남지 않을 것 같아 마지막으로 아내와 시간을 두고 기다려보기로 했고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흘렀을 때 갑자기 저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전화를 받아보니 장모님의 목소리였고 따로 만나길 원하고 계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전화에 당황했고 떨리는 마음을 움켜쥐며 약속된 장소로 나가게 되었어요. 제가 먼저 도착을 했는지 40분 정도가 지나자 멀리에서 장모님이 걸어오시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보자마자 자동으로 벌떡 일어나게 되었고 급하게 달려가 자리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 차가운 정적만이 흘렀고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었을 때 장모님이 한 소리 하셨어요. 난리를 치고 나갈 땐 언제고? 왜 여태껏 결혼을 하지 않고 있었던 거야? 둘이 만나는 건 처음이니 속마음을 들어봐야겠는데? 아무리 경아와 서로 사랑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낳아주신 부모님을 등지면서까지 결혼을 한다는 건 집안의 불화만 더 키울 뿐 좋아질 수 있는 기회마저 잃어버리는 거라 한 발 더 뒤로 물러난 뒤 기다려보기로 했었어요. 어머님도 그렇고 저도 아직까지 서로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지 못하잖아요. 제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절대로 실망시켜 드리는 일은 없을 테니 저를 믿고 결혼 허락해 주시면 정말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머리는 있는 것 같아 마음에는 드네. 만약 낳아준 부모를 등지고 결혼식 진행했다면 나는 분명 그 결혼식 깽판 쳤을 거고 자네 머리채 잡아 흔들었을 거네. 어느 정도 자네 성격은 파악된 것 같고 우리 딸 앞으로 잘해줄 것 같으니 결혼 허락은 해주겠네. 하지만 그 이상을 바라지는 말게. 자네는 나에게 한참 기준 미달인 사이에 불과할 뿐이니까. 우리 맞사이가 누군지는 잘 알고 있지? 내 딸에게 몇 번 들었을 거야. 현재 외교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말만 나왔다 하면 입이 벌어질 정도로 대단하다고 우리 사이를 우러러본다. 그럼 자연스럽게 내 입지도 한층 올라가잖아. 하지만 자네는 내 위치를 깎아내리니 처음부터 달갑게 맞아줄 수가 없었네. 무슨 말인지 대충 알아들었지? 결혼 허락을 끝내 받게 되었지만 속이 뻥 뚫린 것 마냥 시원하게 내려가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허락을 받게 되었다는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나 큰 행복이었어요. 그렇게 저와 아내는 장모님의 끈질긴 반대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정식으로 부부가 된 저희는 정말 열심히 살았고 특히 장모님에게 이쁨을 받기 위해 제가 발전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 아내를 통해 제가 운영하는 사업이 날이 가면 갈수록 잘 되고 있다는 걸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큰 반응이 없었지만 묵묵히 저희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고 나를 한번 잡아 아내와 함께 좋은 곳으로 장모님을 모셨고 노력하는 마음 조금이라도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바쁜 시간 쪼개가며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그리고 처가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약해둔 선물 하나가 있어서 함께 백화점으로 향했고 몇 달을 기다려야만 살 수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명품 가방을 선물로 드렸어요. 보자마자 어찌나 좋아하시던지 표정은 숨길 수가 없었어요. 선물이 꽤 마음에 드셨는지 고맙다는 표현을 하지는 않았지만 말수가 적었던 어머님이 말이 많아지셨고 무뚝뚝한 말투에서 살짝 부드러워진 모습에 저와 아내도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즐거운 쇼핑을 마치고 계획했던 것들이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장모님의 마음을 열게 된 것 같아 앞으로 좋은 일들만 생길 것 같은 기대에 마음이 부풀었는데 뜻하지 않은 장소에서 장모님의 말 한마디에 엄청난 상처를 받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장모님에게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여기서 만나게 되다니 정말 반갑네. 여긴 어쩐 일이야? 뭐야, 가족들끼리 데이트 온 거야? 옆에 이분은 처음 보는데 혹시 그쪽 딸 사이 되는 사람인가? 이번에는 가족끼리 조용하게 시골렸다며? 비밀리에 결혼을 해야 했었나 봐. 벌써 주변에 소문 다 퍼졌던데? 건우물 장모라고 딸이 사고 쳐서 가족들끼리만 시골린 거라며? 뭐 어때?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은 거지. 그래서 그동안 주변 사람들한테 연락도 안 하고 쥐 죽은 듯이 지내고 있었어? 가끔이라도 좋으니까 모임에도 좀 나오고 그래. 새로 들인 사이 보니까 듬직하니 좋구먼. 저기요, 명함 하나만 줘보세요. 저도 건어물 좋아하는데 나중에 술안주로 먹게 잘 좀 챙겨줘요. 아주 잘 팔게 생겼네. 그럼 좋은 시간 보내고 연락해.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별것도 아닌 게 네가 감히 우리 집안을 무시해? 내가 결혼식을 비밀리에 가족끼리 하든 건어물을 파는 사이를 두던 네가 뭔 상관인데 와서 즐겁게 쇼핑하고 있는 나한테 아는 척하는 거야. 나랑 친해? 말 한마디 제대로 붙여본 적도 없는 게 얼굴 몇 번 봤다고 말을 아주 거지같이 하는구만. 앞으로 내가 만든 모임에 얼굴 내밀기만 해봐.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너희들 이리 와봐라. 나랑 따로 얘기 좀 하자. 정말 속 터져 죽겠네. 봤지? 보는 눈이 많아서 내가 이런데 잘 안 오려고 하는 거라고.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건음을 팔고 있는 자네가 나에게는 엄청 창피한 일이라고. 이래서 사이로 들여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정말 고민 많이 했었다고. 주변에서 나를 뭘로 생각하겠냐? 이래서 사자 집안을 들였어야 했는데 얘따 이거 도로 가져가라. 괜히 이런 거 받으러 왔다가 기분만 잡쳤네. 꼴에 돈 좀 벌었다고 선물 하나 사주려고 한 것 같은데 이런 몇 푼 안 되는 가방 가지고 내 마음 열려고 생각하지 마라. 뭘 멀뚱히 쳐다보고 있는 거야? 사람들 구경거리 만들 작정이야? 쪽팔리니까 좀 떨어져서 걸어오든지 하거라. 그때 저는 장모님의 진심을 보고 말았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물해드린 명품백을 저한테 던지셨고 제가 쪽팔리다며 떨어져서 걸으라는데 살면서 이런 취급을 받은 것도 처음이라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감정 조절을 하지 못했던 저는 결국 장모님을 향해 소리치며 화를 내기 시작했고 힘들게 유지했던 관계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도 장모님의 행동들에 대해 많이 놀랬는지 비틀거리며 앞으로 얼굴 보고 싶지 않다며 저를 데리고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그 뒤로 장모님과의 연락은 2번 다시 하지 않았고 이대로 처가댁과의 관계는 끝이 날 줄 알았어요. 아내 또한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며칠을 밤마다 눈물로 상처받은 마음을 토해냈어요. 그렇게 힘겨운 시간이 지나고 앞으로 더 이상의 관계는 없을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장모님도 한 자존심 하시는지 저희에게 아예 연락이 없었고 눈치 보던 장인어른만 가끔 전화해서는 저희 안부를 물어보셨어요. 워낙 장모님 기가 세서 그런지 장인어른이 기가 많이 죽어있는 상태였어요. 그래도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니 마음은 편하더라고요. 더 이상의 스트레스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들이 점점 적응이 되었고 그냥 속 편하게 이대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내에게 의견을 물어보니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각자의 인생을 사는 거라며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최선을 다했으니 후회는 없다고 더 이상은 얼굴 안 보고 지내길 원하고 있었어요. 아내가 마음이 편하고 웃는 날이 많아지면서 저희에게는 하나의 선물이 도착하게 되었어요. 결혼 초부터 바라던 임신 소식을 듣게 되었고 하루하루 불러오는 배를 보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쁘게 생활을 하며 지내다 보니 어느새 만삭이 된 아내는 출산까지 하게 되었고 어머니가 아내의 몸조리를 신경 써 주셨어요.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 아이까지 태어나니 더 이상 장모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게 되었고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걸 확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대로 살길 원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전화에 저는 순간 얼음이 되고 말았어요. 형님한테 전화가 왔고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얼굴 한번 보자는 거였어요. 저와 대화도 자주 안 하시고 하는 일 자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관계 형성 자체가 되지 않는 형님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얼굴 한번 보고 대화 좀 해보자는 말에 당황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크게 감정은 없는 상태라 약속된 장소로 나갔어요. 먼저 도착하셔서 기다리고 계시길래 급하게 달려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보고 앉으라며 술 한잔 따라준 뒤 잠깐의 정적이 흐른 뒤 저에게 이해하기 힘든 말을 늘어놓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형님의 말에 많은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자네를 갑자기 불러낸 이유는 아무래도 자네와 장모님과의 관계가 제일 큰 것 같은데 이 문제로 인해 제일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는 있는 거니?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지? 자네가 장모님과 인연을 끊고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낸 지 1년이 지났잖아. 그동안 내 아내가 제일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 연락 끊고 살면서 그 스트레스를 내 아내에게 풀고 있다고. 나한테는 별말 안 하고 있는데 조만간 터질 정도로 위태로운 상태야. 그러니 자네가 만들어 놓은 이 사태를 바로 잡았으면 하는데 엎질러진 물 다시 주워 담아야지. 내가 자네한테 전화해서까지 이런 말을 하는 거면 지금의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대충은 알 수 있겠지. 어느 정도 적당히 했으면 꼬리 내리고 들어와야지. 처제랑 자네만 편하고 우리는 힘들어야 될 이유는 없잖아. 애초에 자네가 결혼하겠다고 찾아오지만 않았어도 온 가족이 웃으면서 화목하게 지낼 수 있었어.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지? 할 만큼 했으면 다시 제자리를 찾았으면 좋겠네. 내가 한가한 사람도 아니고 이런 일 때문에 움직이는 자체가 솔직히 어이가 없다. 우리 적당히 좀 하자.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 형님은 자기가 할 말만 딱 끝내곤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가 처가댁과 인연을 끊는 동안 꽤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집에 돌아와 아내와 진지하게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듯 보였고 지금의 삶을 방해받고 싶지 않아 처형한테 전화가 와서 집안 사정에 대해 얘기를 몇 번 했었지만 무시했었고 저한테까지 말을 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 무시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이 문제로 인해 한참 동안 대화를 주고받았고 장모님께 바로 전화를 하는 것보다 장인어른께 전화를 걸어 집안의 분위기를 살피고 다가오는 명절날 인사드리러 가도 되는지 물어봤어요. 태어난 아이를 데리고 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좋지 않은 분위기는 아이 때문에 중화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별말은 없다고 얘기하길래 명절날 인사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좋지 않은 느낌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형님까지 저에게 부탁을 하는 정도라면 가긴 가야 할 것 같았어요. 그렇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처가댁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들어가기 전에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달라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내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른 뒤 조심스럽게 들어가니 저희가 들어오는 소리에 한 걸음에 뛰어온 장인어른이 무거운 짐들을 대신 들어주며 잘 왔다고 속삭였어요. 아내는 장모님부터 찾기 시작했고 주방에서 음식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길래 태어난 아이와 함께 주방에 고개를 내밀었어요. 처형과 장모님이 저와 아이를 보며 왔냐고 단답형으로 얘기한 뒤 각자 할 일을 하고 있었고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던 형님에게 다가가 마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무뚝뚝한 얼굴을 하며 고개만 끄덕인 형님을 뒤로하고 장인어른한테 아이를 건네드렸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주방으로 들어가니 아내는 눈치껏 음식 만드는데 일손을 돕고 있었습니다. 저도 도와줄 게 없는지 여쭤보자 식기를 세팅해달라는 지시가 들어왔고 서로 묵묵히 긴장감 속에 얼굴을 붉히지 않으려고 눈치만 보며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데 형님이 음식 냄새에 더 이상 참기 힘들었는지 뒷짐을 지고 천천히 주방으로 걸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뒤 자리에 앉아
세팅된 음식을 젓가락으로 집어먹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함께 모여 먹는 것도 아닌 혼자서 벌써 음식을 먹기 시작했고, 더 충격적인 건 장모님이 형님을 대해주시는 행동을 보고 사랑을 받지 못한 저는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진서방, 뭐 부족한 거 없나?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만 하게. 자네가 좋아하는 거 위주로 많이 만들었으니 부족하진 않을 거야. 이것도 좀 먹어보고. 나란 일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아. 얘, 뭐하고 있어? 음식도 내오지 않고. 자네도 이리 와 좀 앉지 그래. 내 술 한 잔도 받아야지. 뭐하고 서 있어? 앉아보래도. 저는 거실에 있는 장인어른을 바라봤고 장인어른은 아이를 안아주며 신경 쓰지 말라는 눈빛을 보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옆에 앉았고 형님이 따라주시는 술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그 순간 무언가 제 얼굴을 강하게 타격을 가했고 쫙 소리와 함께 얼얼해진 볼을 움켜잡으며 고개를 돌렸어요. 그 순간 반대편도 쫙 소리와 함께 머리가 핑 돌 정도로 양쪽 볼이 너무 아파 고개를 떨구자 장모님의 한마디에 집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침묵이 흐르고 말았어요. 건어물이나 파는 주제에 어디서 지금 급이 다른 우리 큰사이 옆에서 겸상을 하려 드는 거야? 당장 안 일어나? 그리고 내가 자리에 앉았니? 어디서 똑같이 행동하려 들고 있어? 이래서 패워먹지 못한 놈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야. 당장 안 일어나? 어른도 지금 젓가락 들지 않았는데 너는 아주 개념이 없구나. 형님이 잠시 앉으라고 해서 앉은 것뿐인데 그게 양쪽 볼에 뺨을 맞을 정도로 잘못된 건가요? 저희가 지금 여기에 왜 찾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얼굴에 뺨 맞을 정도로 잘못했는지는 정말 모르겠네요. 지금 이 상황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들로 인해 모두가 충격을 받았고 장모님한테 너무 서운한 감정이 올라오게 되었는지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말았어요. 결국 이 문제로 집안이 난리가 나기 시작했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아내가 소리를 지르며 이성을 잃어버리자 모두가 아내를 말리려고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너무 심각해진 분위기 때문인지 점점 격해지는 상황들로 인해 집으로 일단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내의 손을 잡고 아이와 함께 나가려고 하는데 그 순간 장모님이 제 아내를 강하게 밀치면서 제 손을 꽉 잡고 있던 깍지가 풀어졌고 미끄러지면서 옆으로 넘어진 아내는 집안이 흔들릴 정도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머리를 부딪힌 건지 아무런 미동조차 없었어요. 너무 놀란 저는 아내에게 달려가 축 처진 몸을 흔들며 깨워보았지만 눈을 뜨지 못했고 급하게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로 향하게 되었어요. 식탁 모서리에 강하게 부딪혔는지 심각해진 상황으로 인해 모두가 숨죽인 채로 아내의 수술이 무사히 끝이 나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결국 장모님의 행동들이 이렇게까지 만들어지고 나서야 진정이 되고 말았어요. 절대 용서할 수 없었고 장모를 향한 분노는 머리끝까지 차오른 상태였습니다. 한참 뒤에나 수술실에서 나온 아내는 무사하길 바랬지만 충격적이게도 의사의 말은 저를 쓰러지게 만들었고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내의 눈이 실명이 된 것 같다며 경과를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회복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힘든 상태라며 믿을 수 없는 결과에 다른 방법을 물어보자 이식하는 것 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다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충격과 좌절을 안겨준 의사의 수술 결과에 모두들 너무 힘들었고 제일 힘들어한 사람은 아내였어요. 더 이상 앞을 볼 수 없다는 말에 괴로움에 눈물을 계속해서 흘렸고 아내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며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장모는 자기 딸이 한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완전 정신이 나가버렸고 온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어요.
저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 막막했어요. 앞을 볼 수 없는 아내와 그리고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난 아이를 어떤 식으로 키워야 할지도 몰라 불안한 마음에 손발이 떨려오기 시작했고, 이 소식을 들은 저희 부모님이 헐레벌떡 찾아오셔서 아내의 상태를 살펴보더니 아무 말 없이 눈물을 삼키셨어요. 그렇게 현실을 받아들이며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치료를 꾸준하게 받았고, 아이는 어머니가 대신 돌봐주고 계셨어요. 그런데 아내가 어느 정도 정신이 회복이 되었는지 저에게 조심스럽게 입을 열더라고요. 말이 잘 들리지 않아 귀를 가까이 대니 아내의 화장대 서랍 안에 서류 봉투가 하나 있는데 그걸 가져와 달라며 부탁을 했고, 모두들 한자리에 모여주게 해달라고 얘기한 뒤에 다시 자리에 누웠어요. 아내가 시키는 대로 집에 가서 화장대에 있는 서랍을 열어보니 갈색으로 된 서류 봉투가 있었고, 뜯어보기 힘들 정도로 테이프로 단단하게 밀봉이 되어 있는 상태의 서류 봉투는 꽤 묵직했어요. 그 자리에서 뜯어보고 싶었지만 아내가 직접 얘기하는 걸 들어봐야 할 것 같아 그대로 가져갔고, 병원으로 가면서 장인어른한테 전화를 걸어 모두를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함께 모인 자리에서 제일 힘들어하던 건 장모님이었어요. 아내가 다친 뒤에 한 번도 병실을 찾아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앞을 볼 수 없는 아내의 모습을 보게 되니 너무 마음이 아팠는지 장인어른 뒤에 숨어 있었고, 아내는 제가 건네준 서류 봉투를 대신 뜯어달라고 요청하길래 조심스럽게 윗부분을 뜯어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서류들을 꺼내서 확인한 순간 처가댁은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 서류들은 충격적이게도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전부 빼곡하게 적혀 있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장인어른의 개인 사생활과 장모님의 사생활, 그리고 처형이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던 장면들, 무뚝뚝했던 형님도 다를 건 없었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속이며 살아가고 있었고, 이런 사실들을 전부 수집해 오고 있었지만 차마 말을 하지 못한 거였어요. 꺼내는 순간 모두의 가정이 끝이 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내는 자신이 참고 눌러왔던 감정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자신을 이렇게까지 만든 집안을 도저히 지켜만 볼 수 없었는지 그동안 꽁꽁 숨겨두었던 서류 봉투를 꺼내게 되면서 병실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된 행동들을 서로 교환해가며 보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기 시작했고, 결국 서로 뜯고 뜯기는 상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태로 인해 장모와 장인어른도 이혼을 하게 되었고, 형님과 처형도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아내는 온갖 수모를 저와 겪으면서도 절대 꺼내지 않았던 건 그래도 서로 화목하게 지내려는 모습들에 참고 있었지만, 자신이 평생 안고 가야 할 장애가 생기게 되면서 도저히 용서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였고,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네요. 솔직히 장인어른이 다른 여자와 따로 만나고 있을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제가 알지 못했던 그늘이 있는 걸 보곤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형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정에 충실할 거라 생각했는데 다른 곳에 눈을 돌려 오랜 시간 만남을 지속해 오고 있었네요. 장모님은 장인어른 친구분과 바람이 난 거였고, 형님은 같은 회사 동료와 몰래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들이 밝혀지고 모두의 인연은 끝이 나고 말았어요. 아내가 내린 결정은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아 인연을 끊으려고 결정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일들이 밝혀지고 집안이 뒤집힌 상태로 처가댁과의 인연은 끝이 나게 되었고, 아내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천만다행인 건 하늘이 도왔는지 시력이 점점 회복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한 번 다친 눈은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사물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좋아진 상태입니다.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꾸준하게 치료를 받다 보면 언젠가는 다시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날이 올 거라 생각해요.
그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저희 부모님이 함께 있어 주셔서 그래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네요. 저 역시 열심히 일해서 아내가 정상인처럼 생활할 수 있게 모든 수단을 동원해 치료해 주려고 합니다. 집안의 가장으로서 새벽같이 일어나 안전하게 지내는 아이와 아내를 바라보며 하루하루 힘차게 일을 하고 있어요. 언젠가 좋은 일들이 분명 저희에게 찾아올 거라는 희망을 가지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제 아내가 살아가면서 힘이 날 수 있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저 또한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일이 뭐든지 잘 될 수 있게 뒤에서 매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